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있어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전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노력, 그러니까 사진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서산마을 삼전굴의 전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그냥 공개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각이 세워지면서 이 안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뭐 여러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까 같은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조건에 원래 마이블의 성격에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와 같이 계십니다.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마을 삼전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 불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을 가지고도 인간의 표현으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서산마을 삼전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푸근하고 친근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마을굴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이, 아까 시사님도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봤지만 그 앞에 예산사면석굴을 만들고 태안마을석굴을 만들었습니다. 태안마을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서산마을굴을 만들었는데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을굴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그래서 백제인들의 창의력, 독창성, 기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백제에 있어서 불교 미술에 있어서의 백제의 창의성은 우리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독창력과 창의력과 예술성과 조형성을 다 갖춘 상이, 아까 뭐 금동대학로를 비롯해서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최고, 이것이 바로 서산마을 삼전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아까운 것이 서산마을 삼전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그것은 백제가 망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교통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더 뻗어나가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서산마을 삼전굴의 그 다음 단계가 나왔으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을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쫙 이어서 나올 텐데, 근데 거기 최고 보여서 딱 끝나버렸어요. 모든 미술이라는 건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어요. 그냥 딱 정상에 딱 서서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이 서산마을 삼전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도상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공보주 보살상, 여기 있는 서산, 태안마을 삼전굴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남조와의 관련성에서 중국과의 영향관계에서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굴의 등장, 조성 배경, 중국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고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러한 도상, 양식에 의해서 결정짓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빨리 가겠습니다. 남조와의 영향은 또 그 다음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마이굴의 등장과 조성 배경입니다. 이전까지 백제마이굴은 첫 번째로 중국과의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다르게 꼭 중국과의 영향 속에서만 마이굴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생적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를 더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는 기술도 다르고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면 기술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영향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생적 발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백제가 마이굴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좀 이번에 좀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백제가 석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미사, 서열사, 남열사, 동열사 다 공주에 있는 석불들인데요. 그다음에 천안의 만일사까지 해서 백제에서는 석불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석불사원 안에 있는 불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주미사의 경우는 잘 알겠지만 신라의 진자스님과 관련된 미륵서나 설화가 상류사에 나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백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바로 백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석불사원을 이용해서 불상을 보완하고 사찰의 기념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연적인 동굴의 저 안쪽인데요. 지금은 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막 났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석굴사원에 이제 군위 석굴사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고려시대로 가면은 관음궁 관음사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관음궁은 천연 동굴에다가 불상을 이렇게 안치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계통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다가 전각을 만들어서 사찰 개념으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 성불사에 가시면 바로 마애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굴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마애불을 만들고 여기 불상이 다 지금 없어졌지만 원래 불상이 있었고 여기도 마애불이 있는 또 사찰이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국 고대 마애불 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서산 태안 지역의 백제 지역에서의 마애불을 봤는데요.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중원 지역 그리고 남한강 유역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충주 지역에 바로 마애불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유명한 불상이죠. 옛날에 중원인데 지금은 행정구역에 바뀌어서 청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써놨는데 바로 청주 비준리 그리고 충주에 있는 봉황리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구려냐 신라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누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6세기 중엽에 신라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거주민 만든 사람은 고구려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리 불상의 예고요. 비중리 불상은 3종불로 이루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건흥 5년 이것이 충북 중원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바로 이 불상인데요. 이런 계통이 이제 3종불 형식으로 석불로 바뀌어진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나타나는 게 바로 마애불입니다. 석불은 마애불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암벽에 만든 것이 이제 마애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충주 봉황리의 마애불상분들이 다들 삼국시대 7세기 대개 삼국시대 중에서 이제 고구려냐 신라냐라고 하는 식의 만들어진 겁니다. 즉 백제 지역에서는 태안 서산에서 마애불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웃한 고구려와 신라가 막 싸워서 했던 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석불과 마애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황리 마애불상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방가사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애불은 어디로 가냐면 영주, 봉화, 상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들이 바로 신라